어느 학급 학생 30명의 수학 점수에 대한 도순포표와 히스토그램을 표현해 볼 거예요. 자, 도순포표 한번 보죠.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수학 성적을 각각 50 이상, 60 미만, 60점 이상, 70 미만서부터 해서 90점 이상, 100점 미만의 계급으로 나뉘고, 이 각각을 뭐라고 했다고요? 계급.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점수대에 해당하는 학생의 명수를 각각 적어주면서 이것을 뭐라고 했다고요? 도수라고 했죠. 그래서 이러한 도수의 총합은 바로 전체 도수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정리를 했다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정리가 끝나게 되면 다음에 이러한 도수분포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만들 수 있냐면 히스토그램을 작성할 수 있더랍니다.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만들면 어떻게 만드는지 일단 만들어 놓은 것을 보고 이야기하도록 하죠. 자, 표로 만들어 놨을 때와 다음과 같이 히스토그램이라고 하는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 그림들을 붙여 보았더니 한눈에 70점 이상 80점 미만의 학생 수가 10명이 되면서 제일 많구나라는 게 숫자를 보지 않고도 한눈에 딱 하고 알 수 있더라라는 거죠. 자, 그러면 히스토그램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로에는요, 가로의 요 수직선에는 싹 이렇게 무엇을 나타내냐면 바로 계급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50점 이상 60점 미만, 60점 이상 70점 미만, 70점 이상 80점 미만, 80점 이상 90점 미만, 90점 이상 100점 미만. 그래서 가로에는 계급이 표현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세로에는 바로 도수를 표현할 수 있게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해서 나타내네요. 50점 이상 60점 미만에 몇 명이 되나 봤더니 4명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그 직사각형의 세로의 길이를 4만큼 이렇게 싹 올려서 직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아, 그러면 마치 우리가 막대 그래프를 그렸듯이 그렇게 그리는데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부분은 직사각형을 그리되 붙여서 그리게 됩니다. 즉 60점 이상 70점 미만에 6명이라고 했는데 그 직사각형을 바로 이어붙여서 이렇게 6명 만들고 70점 이상 80점 미만에 또 이어붙여서 10명 될 수 있게 이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80점 이상 90점 미만에 7명 이렇게 해서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90점 이상 100점 미만에 3명 이렇게 해서 히스토그램으로 만들면 다음과 같이 직사각형들을 연달아 이어붙여서 이런 모양의 형태가 만들어지는구나. 이런 그림을 가리켜 우리 뭐라고 한다? 히스토그램이라고 한다라고 했죠. 자, 히스토그램의 장점 선생님이 가장 첫 번째 얘기했어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의 성질을 보면 도수의 분포 상태 있죠. 아, 이 가운데 오는 점수대가 가장 많구나. 그리고 양쪽 낮은 점수나 높은 점수로 갈수록 점점 명수가 줄어드는구나 라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더라. 또 이쯤 되면 우리 제자들 중에 약간의 억지를 부리는 친구들인데 선생님, 저는 굳이 그럴 것도 없이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만 봐도 그렇게 분포되는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물론 그렇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그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거는 히스토그램의 그 직사각형의 넓이. 자, 등장하죠.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 근데 계급의 크기는 항상 어때요? 일정하죠. 즉 가로의 길이가 일정합니다. 직사각형 하나의 넓이를 싹 살펴보게 되면 가로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는 뭐가 되면서 도수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히스토그램에서는 계급의 크기인 가로의 길이가 어떤 계급이 됐든지 항상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뭐하다? 일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하나의 직사각형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계급의 크기 일정한 값에다가 도수를 곱해놓은 것과 같으니까 이 각각의 직사각형의 넓이들을 비교해 갈 때 계급의 크기, 즉 직사각형의 넓이는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고 도수가 변하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도수에 정비례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정비례한다라는 건 뭐예요? 도수가 2배 늘어나면 넓이도 2배, 도수가 3배 늘어나면 넓이도 3배.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요, 선생님 문제를 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도 하던데요. 무엇을 묻냐면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묻기도 해요. 직사각형 넓이의 합. 자, 요 설명을요, 선생님이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바대로 설명을 하고 요것에 이어서 시구로서 어떻게 설명이 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살펴보냐면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 계급의 크기 곱하기 높이. 그래서 얼마? 10 곱하기 도수 4. 이렇게 나타내죠. 그러면 10 곱하기 도수, 10 곱하기 도수, 10 곱하기 도수, 10 곱하기 도수. 그럼 결국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이라고 하는 것은 계급의 크기는 항상 일정했을 것이고 도수가 거기에 곱해진 것이니까 아, 그럼 직사각형의 넓이 합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군요. 쉽게 계급의 크기에다가 뭘 곱하면 되겠다? 총 도수. 총합을 곱하게 되면 굳이 하나씩 구해서 더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넓이가 한 번에 구해질 수 있겠군요 라는 거예요. 선생님 직관적으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걸 한 번만 좀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는 없을까요? 자, 같이 한번 볼게요. 계급의 크기 첫 번째 나와 있는 것은 10이었어요. 물론 두 번째도 10이죠. 거기에 도수는 얼마였냐면 4였습니다. 거기에다 더하기 10 곱하기 얼마? 6 더하기 10 곱하기 얼마? 10 더하기 그 다음에 10 곱하기 얼마? 7인가요? 그 다음에 더하기 10 곱하기 얼마? 3이래요. 그런데 가만히 보았더니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곱하기 10 4, 6, 10, 7, 3이 될 때까지 전부 다 각각의 도수에다가 얼마 곱해진 셈이에요? 10씩 곱해진 셈이에요. 우리는 곱셈에 대한 분배 법칙을 이미 공부했죠. 1학기 때 공부했습니다. 얘가 만약에 분배된 뒤에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 분배되기 전에 곱해진 상태는 어떻게 됐을까? 봤더니 여기에 나와 있는 요 계급의 크기 10에다가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골고루 분배가 되면서 만들어졌겠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라고요? 10이 바로 계급의 크기가 되죠. 직사각형의 넓이의 총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이렇게 계급의 크기에다가 곱하기 여기에 나와 있는 4 더하기 6 더하기 10 더하기 7 더하기 3이 뭐? 옳지 30이 되면서 이것이 뭐가 된다? 도수의 총합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히스토그램상에서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을 구하라고 한다면 굳이 하나씩 다 구해서 그것을 더한 다음에 답을 찾아서 번거롭거나 또는 실수할 확률을 높이면서까지 문제를 풀 게 아니라 계급의 크기에다가 총 도수의 총합을 곱해서 직사각형 넓이의 총합을 구할 수 있겠더라라는 겁니다. 이 내용까지 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게 되면 이제 히스토그램을 그리는 순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우리가 도순포표를 보고 히스토그램을 그린다면 어떻게 그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릴 때는요. 앞서서도 얘기했던 것처럼 가로에는 뭘 표현하고 계급을 나타내고 세로에는 도수를 나타내서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이어붙이고 직사각형을 이어붙여서 만들어 놓은 것을 이제 제목을 달아서 30명 학생의 수학 점수에 대한 히스토그램 이렇게 해서 제목을 달아주게 되면 완성되는 거죠. 선생님과 함께 확인 문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확인 문제 보면 히스토그램은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자, 히스토그램은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 물음에 답하여라. 계급의 크기를 구하라. 선생님 계급의 크기는 도수 분포표에서만 나오는 것 아닌가요? 아니죠. 계급을 가로에다가 표현하게 되고 가로축에다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다음과 같이 45 이상 50 미만, 50 이상 55 미만, 55 이상 60 미만, 60 이상 65 미만, 65 이상 70 미만까지 해서 조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계급의 크기라고 하는 것은 이 각 계급 하나의 그 구간의 너비 그래서 몇 킬로그램? 바로 5킬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이어서 두 번째 계급의 개수를 구해주세요. 요거 하나하나가 계급이 된다 그랬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계급의 개수는 몇 개? 5개. 세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계급값을 구해라. 자, 이때요. 도수가 가장 큰 계급 그랬으니까 이걸 문제를 여기까지밖에 안 읽고 도수가 가장 큰 거 여기네. 60 이상 65 미만. 그래서 60 이상 65 미만이라고 썼어. 당연히 틀리죠. 그래서 이제 우리 제자들이 문제를 풀면서 안 좋은 습관 중에 하나가 문제를 대충 읽는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읽어야 돼요. 정확하게 읽어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60 이상 65 미만 그것의 계급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65 그것을 뭐로 나눌까? 2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125를 2로 나눴으니 62.5kg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다 알맞게 찾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제 가보도록 할게요. 몸무게가 55kg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해라. 자, 55kg 미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자꾸 제한적으로 50 이상 55 미만만 읽어내는 친구들이 있는데 55kg 미만이라고 한다면 딱 여기 아래쪽으로 나오는 이 친구들을 모두 다 읽어줘야 되겠죠. 45 이상 50kg 미만도 55kg 미만인 학생들이니까 여기에 있는 학생이 몇 명? 2명.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학생이 몇 명? 6명 이렇게 되면서 2 더하기 6 하면서 얼마? 네, 바로 8. 55kg 미만인 학생들은 몇 명이다? 8명이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 5번 문제. 몸무게가 60kg 미만인 학생은 전체의 몇 %인가? 즉 100분율이라고 하는 것은 전체의 양을 100으로 생각했을 때 해당하는 부분이 얼마만큼일까? 라고 하는 걸 찾자 그 얘기였어요. 그럼 60kg 미만이라고 한다면 60kg 미만 바로 여기 이쪽 아래로 나와 있는 이 친구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여기 몇 명? 7명. 여기 몇 명? 6명. 여기 몇 명? 2명. 그래서 60kg 미만인 학생들은 몇 명이 되겠습니까? 바로 15명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전체 학생들은 몇 명인데 전체 학생들 조사했더니 여기가 10명, 그 다음에 여기가 15명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15, 이렇게 15. 그래서 전체 몇 명? 30명이 되겠네요. 30분의 15 곱하기 뭐 하게 되면 100 하게 되면 얘가 몇 분? 1, 2 되면서 바로 50%가 60kg 미만인 학생이 되겠구나. 60kg 미만은 전체의 절반이 되고 또 60kg 이상이 전체의 절반이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 한눈에 알기 쉽게 100분율로 표시하는 것을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보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찾을 수 있는 것, 가장 간단한 것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용어에 대한 내용도 히스토그램에서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 이 문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죠.